사실 월계동 미미삼을 사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1호선 광운대역이 대대적으로 개발이 된다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조의 발표를 맡은 전덕재라고 하고요. 오늘은 월계동 앞에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미미삼이라고 하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핫했던 아파트들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하면은 둔촌주공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그거 못지않게 월계동 미미삼도 되게 다양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것처럼 5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 제가 직접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접근할지까지 같이 적어놨으니까요. 한번 주의 깊게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대지 면적은 한 6만 500평 정도 되고요. 용적률은 이 위에가 현재인 거거든요. 용적률은 131%로 엄청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인 경우에는 용적률이 낮을수록 사업성이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어서 최대가 300%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세대수가 지금 상가 포함해서 한 4,000세대 정도 있는데 재건축 후에 300%로 재건축 후에 예상이지만 한 5,600세대 정도로 늘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상가를 제외한 현재 아파트의 세대수는 3,930세대입니다. 자세한 거는 뒤에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세대별 대지 지분을 준비했는데 여기는 평수가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중간에 보시면 큰 숫자 있죠? 얘가 대지 지분입니다. 13평형짜리가 12평의 대지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세대수는 23평형 소유자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월계동 미미삼을 사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1호선 광운대역이 대대적으로 개발이 된다는 건데요. 보통 축구장이 2,200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얘 면적이 45,000평 되니까 축구장이 한 20개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크게 상업지구, 복합용지, 공공용지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상업 업무에는 호텔과 업무, 판매시설, 쇼핑몰 같은 거겠죠. 이런 것들이 들어서고 복합용지에는 주상복합 아파트 이런 게 생길 예정이고 공공용지에는 주민센터, 이런 공공기관과 청년 창업 지원센터를 배치함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계획에 대한 건데요. 서울 지역을 5개로 나눠 봤을 때 동부권, 서남권, 동남권 이렇게 도심권까지 해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광운대라고 하는 데는 노원구거든요. 노원구는 주거인구가 지금 1등이에요. 서울 안에서. 300만 명이 넘게 살고 있는 도시고 5대 권역 중에 가장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공용지, 상업, 복합용지들은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똑같아서 그냥 그림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라고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통이 많이 확충이 될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GTX 신호선이 연결이 되게 된다면 창동역에서 삼성역까지 8분이면 간다. 그래서 직주 근접이 되게 빨라질 것 같다라는 거고 이미 1호선과 6호선은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도 현재 공사 중이고 KTX가 원래 여기가 광운대역 이전에 이미 노원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북역이라고 해서 기차가 지나갔던 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KTX가 정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서울시 2040을 참조했습니다. 그리고 광운대 역세권 개발에 대한 거는 현산이라고 많이 부르시잖아요. 현대산업개발에서
주로 맡아서 하고 있는데 같은 자회사들이 다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그 시멘트 회사들이 좀 있었어요. 이 부지에. 그래서 4일로가 연말에 철거가 되었고 그게 철거되면서 이제 그 부지 안에 남아있는 건축물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미미삼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이게 대략적인 정비사업 절차인데요. 여기는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사업 이렇게 진행되는 건 다 아실 테니까. 네. 사업 준비 단계에서 현재는 안전진단 단계에 있고 여기에서 재건축이 신탁 방식으로 갈지 조합 방식으로 갈지 선택을 한번 해야 되는데 제가 현지 부동산들이랑 연락을 한번 해봤거든요. 아마 조합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조합 방식의 단점은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사실 재건축에서는 시간이 정말 키워드거든요. 네, 키포인트거든요. 키워드가 아니고. 그래서 자꾸 키워드에 말려 있어가지고 키워드라고 말씀드렸네. 키포인트. 그래서 건물 수명이 보통 한 40년, 사람 수명 80년 정도 보는데 사람이 한 명 태어나서 재건축을 뭐 얼마나 경험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경험해 본 사람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 주변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마 이 안에는 있을 것 같아요.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영교시 제가 옆자리에 앉아서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으니까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미삼의 절차 이 아파트의 단계는 안전진단 중이고 사업 준비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혹시 아파트를 지을 때 PC 공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프리캐스트 공법이라 그래가지고 콘크리트를 레고처럼 이렇게 해서 현장에 와서 조립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파트들이 장점이 지어질 때 속도가 엄청 빠르다. 네. 근데 단점이 내구성이 안 좋다. 왜냐면 틈새가 있기 때문에 습기가 엄청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PC공법인 아파트들은 안전진단 통과가 되게 잘 돼요. 네. 그래서 PC공법인 아파트들을 한번 재건축 투자하실 때 그런 공법인 아파트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주변 재건축이나 재개발된 단지들인데 자료를 준비하다가 좋은 자료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와 봤고요. 기준을 마레프로 잡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린 자료예요. 그래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를 마레프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마레프로 잡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재건축이라는 거는 현재 소유자들이 만족하면서 사업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레프로 잡았고 이 다음 표는 그래서 마레포, 레미안, 푸르지오하고 미미삼 재건축 이후에 평형들을 똑같이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24평형을 49%로 만들어서 가장 크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예상이지만 재건축 시 분담금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사실 이런 용적률이 어떻고 대지 지분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 그래서 내 돈 얼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리 후에 나한테 어떻게 돌아오는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13평형을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가장 작은 평수를 받게 됐을 때 부동산 가격만 7억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거래가 보시면 가장 작은 평수가 4억 8,200에 거래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래되는 전세 가격은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재건축 아파트 특성상 앞으로 전월세 가격이 많이 빠질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만약에 매수한다고 하면
네이버 부동산만 봤을 때 8동 3층 매매 가격이 5억 6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13평형 가장 최저가였는데 이것보다는 인터넷에서 네이버 부동산을 보고 하는 것보다는 직접 그 단지 안에 있는 부동산들 발품 팔면서 사장님 저 이거 무조건 사겠습니다. 저 돈 있어요. 이렇게 확신 드리면서 조금 더 좋은 물건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 것 같아요. 네. 대표도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아직 많이 부족한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 특례 보금자리론 엄청 핫하잖아요. 그래서 특례 받아서 반전세 놓으면은 가장 그 최고의 그 테크트리가 될 것 같은데 뭐 선순위 특례가 들어있으면 선순위 있는 집에 반전세 놓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월세로 놔야 되는데 그래서 월세로 생각하고 자금 일정을 한번 짜봤습니다. 매매 가격이 5억 6천이고요. 대출을 70% 다 받으면은 3억 9천, 3억 이 정도 되고 원리금이 한 17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보증금이 한 2천에 60만 원 정도 돼서 초기 투자금은 한 1억 후반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달달이 임대료를 제외하고 한 100만 원 정도를 내가 지불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소유권 등기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로는 가장 큰 장점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규제지역이 다 해제돼가지고 전매가 가능해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원포인트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기도 좋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취업한 자녀가 있는데 증여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시면 재건축 아파트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심히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광운대 역세권 개발은 이미 많이 개발에 대한 내용은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처를 찾고 계신다면 구체적인 미래에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저와 함께 했던 저희 B조 대표님들께 끝까지 믿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